재물은 흐르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거상 임상옥은 헌종 대역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가세가 기울고 아버지는 많은 빚을 진 채 돌아가셨고, 그래서 임상옥은 의주 지역에서 청나라를 상대로 무역 활동을 하는 상인 밑에서 허드렛 일부터 하면서 장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명한 일화로는 그 당시 조선에서 청나라에 팔 수 있던 가장 큰 물건은 인삼이었고, 이조판서 박종경의 정치적 권력을 배경삼아 우리나라 최초로 국경지방에서 인삼의 무역권을 독점하게 됐습니다. 유통과 물류, 운반 구조가 열악하고 기술마저 후달리던 그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역관이면 홍삼이나 인삼을 가져다가 판다면 인삼 한 근에 평균 은 한 근, 높게 받으면 금 한 근에 달할 정도로 돈을 꽤나 버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상업이 발달하고 인삼 교역권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된 정부는 세금을 걷어들일 명목으로 공식적인 교역권을 몇몇 상인들에게 할당량을 배분하면서 부여했습니다. 그 중에서 임상옥은 뒷배 박종경의 지지 아래 거의 최대 분량을 받게 된 상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문제는 베이징 상인들은 이 상황을 보고 조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역관들의 밀무역으로 진행되었을 때와 달리 교역권을 가지고 수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조선 조정에서 조선 상인에게 부과할 것이 뻔하다고 봤습니다. 가뜩이나 임상옥이 최다 물량을 배정받는 등 과독점 상태여서 비쌌던 홍삼의 가격이 세금 때문에 더욱 오를 것이 자명해 보였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절대 안 산다며 담합에 가까운 불매 동맹을 세웠습니다. 사신 일행의 귀국 시기 이전에 인삼을 팔아야만 하는 불리한 점을 이용해서 임상옥이 결국 헐값으로 내다 파는 것을 다분히 노린 수작이었으나, 마지막 날까지 가만히 있던 임상옥은 오히려 귀국 하루 전날 인삼과 홍삼을 쌓아놓고 장작을 준비해 불을 지핀 후 그 위에 주저없이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임상옥이 미쳐서 삶을 태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북경 상인들은 값을 얼마든지 쳐주겠다 애걸복걸했으나, 임상옥은 들은 척도 않고 불을 지피고 인삼을 던져넣기 재촉했습니다. 이에 북경 상인들은 인삼을 찾는 손님들도 있기에 애가 탄 나머지 서로 담합이고 뭐고 서로 값을 올리기 시작, 결국에는 본래 값의 배에다가 이미 타버린 인삼값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임상옥이 조선 제1의 겁으로 거듭나게 된 동기이자 상인이 천대받던 조선시대 상인이 남긴 가장 유명한 일화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야 이러한 눈에 뻔히 보이는 큰 약점이 있으니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청나라 불매동맹 측에서도 블러핑을 치고 있을 게 당연한데, 임상옥은 이에 속지 않고 방대한 중국의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 인삼을 태워버리는 배포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가격 담합을 깨기 위해서라지만 제정신으로 고가품인 다이아몬드와 진주를 불질러 태워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들의 수작대로 싸게 팔면 손해라지만 그렇다고 안 팔아도 말 그대로 폭망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본인의 목숨이 달린 문제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목숨을 걸 만큼 담대했던 임상옥의 행동은 확실하게 신묘한 일이고 보통 배포가 아닌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어느 날은 장사를 마친 임상옥은 일행과 술집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술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에 그 술집으로 팔려온 것이었고, 임상옥은 돈 때문에 사람을 이런 곳에 팔 수 있냐며 자신의 돈 500냥을 내어주고 장미령이라는 이름의 그 여인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500냥은 모시는 상인의 인삼을 대신 판 돈으로 그중 250냥이 자신의 몫이라 장사 미천으로 삼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임상옥이 그렇게 한 데에는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가 아니라는 자신의 아버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 하지만 결국 조선으로 돌아온 임상옥은 쫓겨나게 되었는데, 장미령이 후에 청나라의 고관대작에 첩이되어 임상옥이 장사하는데 많은 인맥을 만들어 주었고, 이를 기반으로 임상옥이 거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었지만 임상옥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번 돈의 80%만 갖고 나머지 20%는 인삼 경작 농가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썼다고 합니다.